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조국당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과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불을 지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과하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사과를 얘기하는 쪽은 국힘 쪽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4일 날 재표결을 거치는데 그 전에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8석의 이탈이 나올지 모른다. 그런데 8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요상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요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재섭입니다. 이자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뭐 김건희 여사를 제물로 바친다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안철수는 이미 국힘에서 이탈하고 벌써 반역의 길에 들어섰고요. 하여튼 이런 자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말하자면은 하나의 구실로 삼아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뭐 부결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국힘 내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재물이 되고 그래서 늘 당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번씩이나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하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은 기정사실화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는 기정사실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탄핵되는 순간 바로 성사소추 돼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고 4년 9개월을 깜빵 생활을, 정말 깜빵, 죄도 없는데 깜빵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지금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거에 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지금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무엇이 달라진단 말입니까? 쟤들이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을 멈춥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멈춥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한다고 해서 저들의 탄핵 시도를 멈춥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면 그 순간 개떼처럼 물어뜯을 겁니다. 봐라, 김건희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사과하지 않느냐? 그래, 사과했는데 그거 갖고 되냐? 수사해야 되냐? 수사를 받아라. 그리고 수사를 받고 나서 김건희는 국정에 개입하지 마라, 뭐 아크로비스타로 나가라, 백담사로 가라. 벌써 박지원이가 백담사로 가라는 정말 되지도 않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쟤들은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왜? 사과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저쪽 애들은 오히려 사과를 입에도 담지 않는데, 오히려 우리 쪽에서, 국민의힘 내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지금 장동혁, 그리고 뭐 김재섭 이런 애들, 그리고 김용태, 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라고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준석계였던 애들, 뭐 이런 애들, 그러니까 약간 비윤, 그리고 또 반윤, 친한, 이쪽에서 계속해서 김건희 여사 사과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사과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과가 출구 전략이 된다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할 수 있죠. 원래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매듭을 지을 때 하는 거예요. 원래 합의서를 쓸 때도 그걸로 매듭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합의서를 쓰는 거지. 합의서를 쓰고도 또 싸우면 뭐하러 합의를 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 간에도 합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매듭을 짓는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출구 전략, 끝난다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사과를 하면 그게 합의가 다 끝난 것이고 그게 출구 전략이 됩니까? 출구 전략이 아니라 탄핵의 방아쇠를 당기는 겁니다.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함으로써 정말로 이재명이라든지 조국이라든지 얘들이 정쟁을 멈추고 이걸 모든 것을 끝낸다, 즉 합의 끝난다, 출구 전략이 된다, 그러면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쟤들은 사과의 상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재명 당이라든지 조국 당이 왜 김건희 여사를 물어뜯는지 모릅니까? 이재명이는 자기 살자고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물어뜯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국이는 왜 물어뜯고 있는 겁니까? 조국이는 원수 갚으려고. 나를 수사했지? 나 니들 때문에 말이야, 우리 가족이 도륙당하고 나 니들 때문에 이렇게 망가졌어. 나 그만두지 않겠어.
지금 원수 갚으려고 쉽게 말해 원한에 가득 차가지고서 지금 니네 당했지? 내 마누라 깜빵 갔지? 그래 네 마누라도 깜빵 가봐라. 이게 바로 조국의 맘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과를 하면 합의가 끝납니까? 합의서 써가지고 그러면 이 사과하면 모든 것을 끝낸다. 더 이상 특검을 갖다가 추구하지 않는다. 더 이상 탄핵 얘기 안 한다. 그런 어떤 마그나 카르타라도 만들어집니까? 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출구 전략이 될 때 사과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출구 전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새로운 입구 전략밖에 안 되는 것이고 탄핵의 방아쇠에 불을 당기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형사적 제물로 바치는 하나의 화약에 불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과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사과를 받아줄 어떤 아량과 사과를 받아줄 그런 어떤 그릇이 될 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사과한다고 제가들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과하는 순간 개떼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니까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우리 내에서 말이죠. 사과를 해야만 뭐 8석에 이탈이 없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연히 8석에 이탈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단 한 석이라도 이탈이 있으면 그 새끼는 완전히 반역자입니다. 저번에 안철수가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아직까지도 국힘 내에서 탈당을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반역을 일으키면 한동훈이가 당연히 출당시켜야 되는 겁니다. 윤리위원회 열어가지고 징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정말 한동훈이야말로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왕따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야말로 정치 생명 끝나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래도 한동훈이가 기사회생해가지고 정치를 해보느냐는 것도 여기에 달렸습니다. 한동훈이는 또 한동훈을 따르는 어떤 친윤계라고 친한계라고 하는 애들은 말이죠.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맞고 세상법 특검법이라든지 또 25만 원 뭐 이런 지역화폐법 이런 거 이번에 확실하게 틀어막아야 됩니다. 이거 틀어막지 못하고 말이죠. 만에 하나라도 어떤 하나라도 이 특검법이 통과돼가지고 누수 현상이 생기면 그때는 말이죠. 이 국민의 힘을 갖다가 국민들이 우리 자유우파가 먼저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한동훈의 정치 생명도 끝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 절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조목조목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이 안에서 내분 일으키지 말고 똘똘 뭉쳐가지고 똘똘 뭉치기만 하면 108석도 말이죠. 엄청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대통령한테는 거부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08석만 딱 있으면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들의 특검 공작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저들의 탄핵 공작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 저들의 지들이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지역화폐법이라든지 이상한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내에 분열만 없다면 전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공천을 개입했나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다 설에 불과하지 뭐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뭐 무분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얘기 들려오지만 그런 거에 조금도 굴할 필요 없고 거기에 조금도 선동당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신업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